네, 키워드로 보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이슈 3가지 포인트로 정리 도와드릴 거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의 문장주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는 최근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냐 해소냐 이 기로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까요? 최근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PC도 예상치와 좀 부합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9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개월 이내. 네. 그럼 내년 한 5월 정도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이내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거를 근거가 있어야 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표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되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순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황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둔화가 되고 둔화가 저점을 치는 측면이 침체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경기 호황은 상당히 길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2011년에 장기 호황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발 침체가 잠깐 왔었지만은 또 돈을 풀어서 경기도 좋아졌고 이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기가 침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서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가해됐던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둔화가 되는 형태가 진행될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경기 침체는 좀 테크니컬적으로 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약착륙을 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착륙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약착륙에 더 가까울까요? 그거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저는 아직까지는 캐시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장단기 금리 차반 보면 역전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어서 좀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시청자분 눈높이에서 좀 쉽게 좀 풀어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차트를 보면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켓 진단하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었는데 좀 띄워주시면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던 게 해소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물하고 2년물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경기 침체 국면은 항상 보면 금리 인하를 동반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이거 말고 그 다음 차트인데 지금 제가 준비했던 거 보면 1965년도부터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EFFR이라는 게 차트가 안 뜨는데 EFFR이라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곧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회색 부분에 차트가 준비가 안 되는. 네, 화면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와 동반이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미국은 통상 조달을 장기로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부도 보면 10년 이상, 30년 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사실은 10년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머징 국가는 3년 이내를 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바로바로 받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영향을 장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무쇠솥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를 띄워서 경기를 하락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무쇠가 식어가면 쉽게 말해서 이제 식는 속도가 이제 길었기 때문에 또 군부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쉽게 또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가해될 부분이 식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식어가는 측면에서 연준이라든가 이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질 거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은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는 시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미국의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킬 때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통상 이제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역전이 된 게 해소가 되는 시점. 그 말은 뭐냐면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에 떨어뜨리면서 그러면 단기 금리 기준 금리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폭이 줄어들게 돼서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통상 이 차트를 보시면 기준 금리를 인하시키기 시작을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그런 역전 현상이 해결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그 10년물과 2년의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S&P 500을 지수를 보시면 이게 그 연한 이제 파란색이 이제 S&P 지수거든요. 보면 이제 그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역전이 해소돼서 정상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 파란색 그 연한 파란색이 S&P 지수가 빠지는 걸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정상화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S&P 지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현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현재 경기하고 마켓 진단을 하는 제가 요약된 표를 좀 띄워주시면, 지금 당단기 역전은 지금 딱 2bp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9월 달에 기준금리가 25p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10년물, 2년물이 9월 중에는 해소가 될 것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해소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경기 침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12개월 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3개월물은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3개월물은 제가 들어오긴 하긴 했는데 5.12 정도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아직까지 10년물은 한 3.86, 뭐 3.9 정도 수준이니까 100bp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준비했던 차트를 보면 미국채 금리 인하 해소 속도가 올해 연내 100bp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패드와치에서. 그래서 3번 정도의 그 하락과 그중에 한 번은 50bp의 피컷을 이제 지금 패드와치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연말 이내에는 10년물과 3년물도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그 지표에 따르면 이제 경기 침체에 가깝게 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가 하드 데이터는 되게 좋은데, 이유는 뭐냐면 재정 지출 많이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소프트 데이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나왔던 실업률도 상당히 좀 3누를 건드리면서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참고하는 게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미 그 추세는 차트를 띄워주시면 하락을 하고 있고, 2024년도 6월부터는 지금 0보다 지금 밑으로 떨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통상 이런 추세는 지속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OECD G20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이제 정점을 치고 이제 변곡 구간에 있는데, 향후 이제 6개월 이내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상을 할 때 뭘 보냐면 확산 지수라고 봐요. 그 OECD 확산 지수는 이미 꺾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차트를 제가 입을 뺐어요.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도 OECD 20의 경기 선행 지수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좀 이제 제가 뽑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게, 우리는 이제 물가도 잦았고 나름대로 잘 이제 경기를 잘 그 방어를 하면서 잘 왔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내용 속에서 좀 저희가 좀 뽑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금리 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 상승이라고 오판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그 말은 내심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상존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재 지금 미국 경기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는 재무부의 재정 지출이고, 재정 지출은 실질적으로 금융 정책과 다르게 실물에서 바로 통화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 경제학에서 이제 화폐 수량설이 있는데, 그 MV는 PQ라고 해서, PQ는 바로 GDP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만 늘리는 게 아니고 밸런스티가 늘어났을 경우에
P하고 Q가 늘어나는 효과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면 통화 승수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일어날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일단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은 노동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근슬쩍 B컷에 대한 그 테이블의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좀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기에서 고용과 실업률은 후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에 알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제 경기는 되게 안 좋게 진행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미 연준의 경기 인하 그 움직임은 경기의 선행보다는 후행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누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저희가 경기 사이클에서 시점에서는 이제는 정점에서 하락하는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는 어떤지를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버핏 지수만 말씀드리거든요. 네. 버핏 지수는 미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증시 시가총액이 57조고 GDP가 28조입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가 203%인데 버핏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는 70에서 80% 정도에서만 주식 사고 네. 200이 넘어가면 주식을 매도를 한다. 사실 이거 보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는 앞으로 하강할 거고 그리고 하강하는 게 경착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지 하드 랜딩을 할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좀 위험성이 있는 거고 가격도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향후 1년 정도의 이제 투자 시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조심하는 시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주가 이제 그 하락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궁금하긴 네. 해요. 왜냐하면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 9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거에 근거로 많은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했던 게 OECD 선행지수였어요. 이게 네.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지금 꺾였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고 꺾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변곡 상태인 거죠. 혹시 그럼 연말로 갈수록 다시 연초로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산지수는 이미 꺾였다는 거죠. 학산지수가 꺾였다는 거는 학산지수가 경기선행지수보다 좀 선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따라가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알 건 또 알고 가야 이 투자에 정확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시기에 경기도 침체됐던 이 시기가 맞물렸다라는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침체를 좀 열고 본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지 이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상황이고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 연말까지 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9개월이니까 내년 상반기에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바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접근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계열에서 계절성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알고 있으면 좀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시계는 겨울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그 점차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인 거죠. 하락까지 완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올해 또 굵직한 이벤트잖아요. 네. 금리와 맞물려서 거의 뭐 대선 여파가 시장에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큰 변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설명할 내용을 이게 시간이 없어서 뽑아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면 일단 주식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 제가 표를 좀 정리했었는데 1950년에서 60년의 시기가 있고 1970년에서 80년 시기, 그다음에 1990년 미국의 고지락 성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기를 맞이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1950년은 이제 전후잖아요.
전후에는 또 재건을 하기 위해서 막대하게 돈을 때려붓고 경기가 장기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럴 때는 침체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주식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후반에 경기 침체가 와서 20년 동안 상승했을 때 막바지에 왔을 때는 한 20% 미만 정도 하락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생겼던 경기 침체는 20년의 장기 성장 이후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후유증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기 침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먼 사태 이후,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6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발생되는 거잖아요. 장기 경기 호황.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경기 호황에 따른 어떤 누적된 피로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돌아올 경기가 다시 하락하는 부분의 폭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참고로 해보면 저는 지금 시점은 1970년과 1980년에 그 생겼던 특히 1980년하고 81년의 사이에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오믹스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저축 대부 조합의 사태가 벌어졌을 텐데 그 당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됐을 때 주가가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제가 그 시점을 하냐면 레이건오믹스도 대표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 되게 많이 했던 시점이에요. 지금 또 정부가 재정 지출 많이 하는 시점이고, 그런데 이제 보면 그 4번에 보면 2000년대 자산 버블로 인한 그 경기 침체 시기에는 주가가 4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내심 지금 또 사실은 아까 법비 지수가 200% 이상 상승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산 가격이 사실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시점과 그 시점을 좀 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30% 정도 뭐 하락을 하냐? 그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진행되는 또 재정 지출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되더라도 약간 테크니컬 리센션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미만 정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여기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스티프닝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금리 스티프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기가 비싸고 단기가 낮잖아요. 근데 역전돼 있다가 해소가 되면 단기는 낮아지고 장기는 비싸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팔라지잖아요. 가팔라진다는 말이 스티프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티프닝 형태가 불 스티프닝으로 갈지 베어 스티프닝으로 갈지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폭과 그 금리 그 주가 하락에 대한 폭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이제 경기 둔화의 형태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에 16년 만에 올 가능성이 열린 경기 침체, 장기 호황에 따른 피로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 금리 인하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동성이더라고요. 네. 이 유동성을 미국 재무부가 기사에만 따르면요. 이건 저도 정확히 몰라서 오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기사에 따르면 대선 전후로 풀 수 있다 여러 말이 많아요. 새로운 유동성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으로 좀 보십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긴 내용인데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새로운 그 유동성 국면은 2020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가 엄청나게 재정 지출을 해왔고 2023년과 2024년도 그 재무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상당히 커요. 한 GDP 대비해서 27에서 28%고 GDP 대비 재정주자 규모가 7% 수준이 넘어가는 건데, 과거에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재정주자 규모가 7% 이상이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아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는데 그만큼 재정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대선과 이제 관련돼서, 왜냐하면 대선 전 주식가가 4개월 동안 상승을 하면 집권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후보를 대통령 선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재무부에서 좀 유동성을 더 풀어서 주가를 좀 불량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거고,
반대 또 측면에서는 이제 또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유동성 측면은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은 유동성이 빠지는 국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9월 달에 주가가 저는 좀 상당히 그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시간을 좀 다시 만들어서라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키는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잡아본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문장주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